예, 황교안 전 총리가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근데 이분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바쳤으려면 진작에 바쳤을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탄핵을 됐다면 나는 나의 존재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그때 스스로 국무총리가 무슨 대행을 하지 말고 바로 그때 본인의 목숨을 바치면 됐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국가 이게 나라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됐고 국민들 광화문에서 아마 상당히 이분을 추모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이분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어요.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기본 심리는 뭘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몇 년 지났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죠.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때다 이제 그 이전 정권의 세력들이 네. 결집하라 이런 메시지로 또 들리거든요.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된 자한당을 내가 통합하겠다 또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본인이 난 몰라요. 최순실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저 말이 제정신을 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헷갈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이분이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이 자리에 있었대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는 본인이 박근혜 시절에 국무총리를 해서 똥똥거리며 지냈고 그래서 박근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 누가 기억을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자기를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흙수저였다 그런 걸 강조하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60대 넘으신 분 중에서 어린 시절에 나는 검수저였다. 우리 집에서는 널 먹을 때 혹시 누가 독이라도 탈까봐 언수저나 언젓가락 그걸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60년대 70년대 다닌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병철이나 정주영 아닌 한은 다 가난한 뭐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아요? 황교안 이 사람은 누군가 이럴 때. 근데 사실은 이분의 이름이 이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교안이라고 그럴 때 교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 가지고 누구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상당히 천박한 일이잖아요. 황상민의 상민을 너는 쌍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내가 사로 선생을 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이게 상당히 유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상민이 상민인 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교활하다라고 하는데 교환을 교활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교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교활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교환하면 그거 보통 군대에 가면 이 텍스트 가르치는 내용이 교환이에요. 근데 이 교환의 특성은 그렇게 쓰여 있으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했다 치고 이게 군대에서 교환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 교환은 30년 전의 교환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대요. 본인이 20대 때 젊음과 역동의 나라죠. 근데 본인이 50년 지나면서 그 젊음과 역동의 나라를 완전히 지금 기만과 교활함에 전형적인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는 꿈과 비전은 누구보다
크고 높았대요. 그렇죠. 이 나라를 동쳐먹겠다라는 마음으로 꼭두각시를 내세워가지고 진짜 권력을 쟁취하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30대부터 검사를 하면서 박정희 시절에 본인이 나름대로 공안 검사하면서 정권의 앞잡이로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빨갱이로 만들면 된다. 그걸 위해서 이분은 열심히 일했을 거고 산업화 시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대요. 그렇죠. 이분이 산업화 시대에 물불 가리지 않고 뭘 한다고 열심히 일했겠어요.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때는 또 본인은 반공투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민주화의 장정에는 목숨을 걸고 나섰대요. 그렇죠. 그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민주화를 외치는 애들 목숨을 걸고 막았잖아요. 다 잡아가고. 그렇죠. 탁 치니까 억치니까 악 하고 죽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황교안 씨가 검사할 때 했던 짓이잖아요. 이분이 직접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야,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그렇게 본인이 했으면서 갑자기 가난한 고물상점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대요. 와. 사실 이분이 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면 이분이 진짜 생각하는 건 뭔 것 같으세요? 그냥 권력 하나 더 얻어보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서. 아, 자한당 대표가 되면 권력을 얻는다. 뭔가 하나 멋들어진 거 하나 달아보자. 달아보자. 네.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또 무슨 욕심이 있다고. 국무총리 그만두니까 심심하셔서 그렇게 너무 이분을 싸게 보면 안 돼요. 이분은 리얼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 소신을 내세웠지만 가치와 철학, 소신은 살아남는 거,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언제 이분이 진면목을 느꼈냐 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국정교과서, 국정하라고 그러나요? 그거 할 때 이분이 교육부 장관 넣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뭐 담화문 같은 걸 읽고 질문도 안 받고 나가는데 아니 지금 이걸 진짜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걸 네가 뭐 그걸 꼭 묻냐?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겠니?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지 하는 그 얼굴 표정을 짓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은 자기도 뭐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그걸 내한테 물어?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분 국무총리로 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분이 분명히 걸릴 게 많은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그렇지 사실 뭐 박근혜를 교도소로 보냈는데 굳이 황교안까지 집어넣는다는 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 어떤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양성태는 뭐 판사 출신 같은 뭐 방어력이 없었어요? 진짜 모르겠네. 네, 그 양성태 진짜 울고 싶을 거예요.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환상 내지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그런 거지. 사실은 검사 출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내 생각에는 황교안 씨는 그냥 이 사람이 뭐 자기 소신이나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한 게 아니고 가장 말 잘 들으니까. 우리 말 잘 듣는다고 그러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빵 셔틀만. 아니 이분들이 지금 말 잘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을 하지. 말 잘 들으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착해서. 이분은 무색무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하잖아요. 쓸데없이 지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착하고 바르게 사는 모범을 보여줬거든요. 너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색깔을 드러내면 잘린다. 색깔 없이 무색무취로 사는 것이 오래오래 무병장수를 하려면 무색무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참 이분 그러면서 한 가지 난 신기한 게 이분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는 이야기를 이 일종의 출사표잖아요. 네. 그런데 민생은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은 실종됐다며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대요. 야,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서 진짜 민생이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이 실종됐잖아요. 아니 자한당의 정신인 새누리당이 바른미래당 또 무슨 당 뭐 이래가지고 깨진 거, 그거는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니까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할 때 새누리당에서 꽤 많이 탄핵 찬성을 한 것도 공동체 정신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거는 이런 고통과 불안의 뿌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됐는데 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럼 잘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 황교안이 열심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바쁘. 그러니까 수습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당사자가 지금 나와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이가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사자성어를 쓰나요 보통? 적반하장, 호환무치. 그리고 참 웃겨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진짜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참 멍청하다고 그럴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그럴지, 나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도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려면 내년쯤 한 1년쯤 지나서 무너졌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그리고 뭐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는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부터 망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건 망하는 게 연장돼 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들 일자리 찾지 못해 가지고 중동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남방을 가래. 아세안으로. 베트남이로. 그렇죠. 남쪽 나라. 에이그, 참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그리고 더 웃겨.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길을 막았대. 지가 막았는데. 지가 언론 탄압하고 다 해놓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고 역정적이었던 대한민국이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게 위기의 본질이래요. 와, 진짜.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뭐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정권의 그런 잘못을 수습하면서 좀 정상적인 국가의 궤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네. 그렇죠. 내가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열심히 언론 하고 맞아요. 탄압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분탕지켰는데. 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자, 그럼 무슨 질문 좀 뭐 없어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또 이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주말에 광화문에 가보면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점령하고 있지. 지금은 이름 촛불은 예전 자기가 국무총리 할 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재인 정권 세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문이었는데 그 사료선생님 답변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한 결산 원래 생각한 것보다 수십 조씩 지금 40조를 지금 더 걷어들이고 있고 작년에만 20조를 더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걸까요? 그게 잘 쓰여질 때는 좋은 일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 잘 쓰여져. 아니, 그래, 맞아. 그거 진짜 정확해요. 이 나라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잘 쓰여지는 거를 경험한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는 이 정권이 정상 정권이 아니고 비정상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비정상 정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권에서 지금 심지어 박근혜 정권보다 돈을 더 걷고 있어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떤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기보다는 말로는 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권에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했지만 그 사람 중심을 위한 활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내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신 혼자서만 그냥 가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하고 박근혜보다 더 많이 만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좀 하셨죠. 옛날에 제가 잘 쓰던 용어로 쇼를 하셨죠. 그래서 탁현민 씨가 참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재주를 야, 다 이름대로 사네. 탁월한 재주를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일자리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게 요즘엔 경제가 먼저라고 하시는 거는 이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전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경제 관료들이든 또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 정책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어떤 철학이나 뭐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전형적인 MB나 박근혜의 철학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철학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 그거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알든 모르든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의 지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일자리라고 해서 이게 뭐지? 아니,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건 그게 무슨 된다라는 걸 왜 모르시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걸 내세우는 순간부터 이 나라에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를 이분이 아실까? 왜 그런지 알아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건 전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였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이고 어쨌든 마지막 이제 오늘 이 황 전 총리 자한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또 뭐냐면 운동권 철학, 이 운동권 철학을 언급을 하세요. 이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거나 메르스 방역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그거를 본인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 국정을 좌우한다. 사료 선생님, 386 운동권 철학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말하는 좌파나 뭐 그런 주장들이 공산주의 뭐 이런 소위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분 진짜 제가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실현을 했으면 김용균 씨 같은 그런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거로 그런 위험한 일에 내몰리다가 젊은이가 죽겠어요?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전에는 사실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했고 실습 나갔다가 죽는 애들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언론에서 다루기조차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가슴 아프다고 청와대 비서관 보내가지고 조문 정도 시키면 그건 좀 괜찮은 신경 좀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는 거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한 적은 있었고. 그렇죠.
똑같이 쇼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386 운동권 철학도 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나 MB 정권,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동네도 쇼를 하는 거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 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진보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쇼를 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 그래서 쇼로 맺어진 서로 형님 아우 관계로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386 운동권 철학도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스프레 쇼. 그래서 이제 386 운동권 철학은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 북한이 뭐 주체사상을 이야기하던 뭐 인민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럼 인민의 낙원이고 인민이 잘 사냐? 그건 인민이 아니라 김씨 왕조에서 김씨들이 또 백두 혈통이 왕 이상의 권력을 절대 권력을 누리는 데잖아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은 그 말은 뭐예요? 완벽한 쇼고 완벽한 코스프레잖아요. 남쪽도 그거를 그러면 북한에서의 인민을 강조하고 이 민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반독재 투쟁을 할 때 본인들이 그 반독재 투쟁을 하는 나름대로의 사상적 근거, 철학적 기초,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그 반독재 행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지적과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사상을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빌려올 수도 있어요. 빌려오는 거를 북한에서 빌려온 게 소위 말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주체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야, 빨갱이야 라는 소리를 또 독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70대, 80대 민주운동한다는 학생들이 있던 사람들, 노동운동한다면 다 때려잡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민주운동을 하기 때려잡는다 또는 노동운동을 하기 때려잡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좋은 건데 그걸 어떻게 때려잡아요? 라고 하면 별로 때려잡았다 떼떼찌 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죽이려면 확실히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작살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제가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을 가치를 이야기하고 인민 사람들 백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 북한하고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니까 쟨 빨갱이야. 너 간첩이지. 너 빨갱이지. 이래서 때려잡는 방식이 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갱이라고 때려잡는 게 최고로 좋고 그 빨갱이는 남한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인 북한의 동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훌륭한 논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분이 공안검사니까 그 논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386 운동권 철학이라고 했는데 386 운동권 철학이라는 거는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하수인으로서 얘네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했어요.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창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근데 진짜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건 태극기 할아버지들인데 아 이분도 약간 치매기가 생기셨나 봐요. 뭔가 찬양하면 찬양할 그분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저기 지금 태극기원들 찬양하시는 분은 북한에 있는 분을 찬양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믿는 에휴, 계속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왜 내 입이 좀 그러네요. 자 이분 심리 분석 우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황교안 진짜 최악이다 이랬는데 네, 최악이에요. 이분이 감옥만 혼자 안 가셨다 뿐이지 김기춘이나 우병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해주세요 지금. 아니에요. No 늘 있잖아요.
노노노도 있고 해주세요고 해주세요. 5대5로 지금. 하지 마세요.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하지 말아요. 예. 김주환님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지 마세요. 예. 말 김혜수님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뻔한 마음 그렇죠. 할 필요 있나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황교안 WPI는 뭔가요? 리얼이에요. 예. 리얼의 트러스트 높아요. 그렇죠. 굳이 관심 없죠. 그리고 진짜 황교안 WPI를 아시고 싶으시면요. WPI를 황상민의 심리연구소인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빙의해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셜록학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빙의를 봤더니 황교안의 심리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좀 꼭 분석을 해주세요. 이 프로파일은 대체 뭔지.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써니 30일. 네, 저도 지겨워요. 네, 그러니까 뭐 참신한 거 있으면 오세훈과 황교안 비교했어요. 오세훈도 빙의를 해가지고 프로파일 같이 보내주세요. 체크 위즈덤 센터 co.kr 가가지고 각각 여러분들이 그놈 한놈 빙의를 하는데, 빙의를 할 때는 일단 본인은 황교안과 같이 가난한 고물상의 일단 자식이 아니야. 예. 그리고 본인은 황교안처럼 공안검사를 지내지 않았어. 왜냐면 공안검사를 지낸다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박정희에 대한 얼마나 철저한 이 믿음과 충성심,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겠다는 강한 열정이 없으면 그거 아무나 못 돼요. 그리고 또 된다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왜냐면 끊임없이 간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안검사는 그냥 공안검사가 아니에요.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다 쟤는 좌측이야. 그럼 좌빨이 되는 거고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쉽게 황교안으로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계속 생각해요. 황교안, 공안검사 황교안. 대체 공안검사 황교안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황교안이 검사를 하다가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황교안은 어떻게, 그리고 황교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기차 탈 때 딱 성령차가 그 역 플랫폼까지 딱 도착한 거.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야, 그런 거를 할 사람이면 엄청나게 권위는 진짜 뼛속까지 지금 권위만 있어요. 그런 분은 금방 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정도 이 사람에 대한 글들을 읽고 나서 본인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그 궁금한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살아온 자기의 삶의 틀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 WPI 빙의를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한 30분 자료를 찾아가지고 읽고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절차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그렇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무슨 이슈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10가지 이하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또한 나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나 별자리, 사주와 달리 과학적으로 나의 성향을 설명해주는 WPI 성격 검사를 하면 막연함 속에서 벗어나 지피지기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에 대해 한층 깊은 해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WPI 심리검사를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하는 WPI 전문가 초급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나 메일 위즈덤센터@naver.com, 연락처 02-6207-743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 또 상대방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WLP, WAC, WMC와 같은 현재 고민과 관련된 주제의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시청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 026207-7430번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위즈덤 센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